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처음으로 이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선고도 이례적이고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 해석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궁금합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긴 한데요. 뭐 한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입 선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헌재를 보면 그 좀 선입 선출보다는 선합의 후 선고 이렇게 지금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좀 미루는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달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이제 그런 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좀 강도가 약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또 이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각 쪽으로 뭐 거의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합의가 용이했기 때문에 먼저 지금 선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은 윤 대통령 파면 뒤에 조기 대선 관리를 한 총리에게 맡겨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고려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그러는데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판결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아직 판결문 정리가 안 됐든 아니면 합의가 안 됐든 또는 협의가 안 됐든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이걸 너무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따질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의 이 탄핵 사유도 있고 또 권한대행 1대2 탄핵 사유도 있고 또 하나 건은 이제 정족수와 관련된 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할 시점이 됐고 가능해졌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선고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것이 일단 이 선고를 내려야 또 최상목 권한 대행하고 꼬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뭐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무총리가 또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또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24일로 정해진 것이지 여기에 너무 지나친 어떤 그 이후에 대통령과의 선고와의 연결관계를 갖다 강조하는 것은 좀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그냥 치우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을 좀 바꾼 거예요. 사건 번호도 윤 대통령께 빠르잖아요. 근데 뭐 변론 종결한 시점이 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먼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선입 선출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이 24일이 잡혀 있는 거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그거는 얼마든지 헌법재판소가 자기가 재량껏 조정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이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몇 석으로 탄핵 소추하겠습니까? 저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할 때 150석으로 했거든요. 과반으로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몇 석이 맞느냐, 200석이 맞느냐, 150석이 맞느냐예요. 근데 이 쟁점이 굉장히 복잡해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 관련 없이 이게 얼마나 이 민감한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각하 사유거든요. 예를 들어 이 각하 사유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150석과 200석을 차이를 가지고 이 하자를 각하 사유라고 하게 되는 그 순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서 탄핵한 적이 없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탄핵이 불성립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법률 행위라는 게 성립이 됐느냐,
성립이 됐는데 효력이 있느냐, 성립이 돼서 효력이 있는데 그게 사후적으로 소멸했느냐, 이 부분인데 150석 200석 문제는 아예 그 처음부터 탄핵을 한 적이 없다, 직무정지를 당한 적이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어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무정지를 당한 적이 없으면 지금 두 명의 재판관 임명도 그쵸. 문제가 되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 2명 문제가 그러면 이게 무효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직무상 범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문제가 이게 직권남용이라도 되는 순간 그동안에 이 2명을 껴서 한 모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게 재심 사유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 이미 지금 이것 때문에 쟁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냥 또 탄핵하겠다고, 그 150석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쟁점이 있는 걸 또 쟁점이 또 생기는 거. 만약에 150석으로 또 탄핵한다, 또 직무정지된다. 이 두 번째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는 100%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그 기일을 가지고 지연을 시킨 그 문영배 권한대행의 100%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빨리 판결 선고하자, 판결 선고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 이 정말 각하가 나온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재판관 2인 임명, 그 2인 임명이 성립한 적 없다라는 불성립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처리해보자 할 수 있어요. 정무적인 칼을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쥐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니 앞단의 그런 쟁점들은 그렇다 치고 뒷단의 쟁점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원영섭 단장이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리 관점에서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 단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워낙 선입 선출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한 네. 정계선 주한창 재판관 임명, 그거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가 지금 이제 뭐 도로 6인 체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각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이제 했던 건데,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과연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여부는 좀 이제 불확실해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각하보다는 그래도 기각 쪽이 아닐까,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각하가 되게 되면은 지금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도 지금 조한창, 정계선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더 꼬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영섭 단장이 판단하고 있는 정족수에 대한 의미인 것이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4일 선고가 인용일지 기각일지 각하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추정하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지, 저는 일단 24일 선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용일지 기각일지 각하일지. 단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무총리로서의 기준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공모하고 또 묵인한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핵심적으로 선고를 할 것인지, 그럼 선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족수를 따져서 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그건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24일 10시에 있는 선고를 보고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자, 원영섭 단장은 사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한 달 전에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뭐 당연히 그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각입니까? 각하입니까? 그래서 그 기각과 각하를, 이 각하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커요,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그래서
그 기각이 그래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각하가 되는 순간에는 이거는 뭐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인데 그거를 재심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거는 뭐 정치화되면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도 대통령도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뭐 우리의 보수의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조금 적용되는 그런 논리로 돌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 김선택 교수의 주장이 이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국무총리를 넘어 부총리까지 현재 내려간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 총리가 각하돼서 복귀를 해도 그냥 국무총리 지위에 머물게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근데 중론은 예. 어쨌든 총리직을 회복하면은 권한대행직으로 바로 복귀한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뭐 발의했던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어지간한 건 다 기각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긴 합니다. 왜냐면 그 뭐 40여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3명 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쟁점이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각을 하더라도 뭐 이게 위헌은 맞는데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했느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고 결론이 나 있으면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직무대행이 누구냐 권한대행이 누구냐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되는 문제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뭐 기각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좋냐. 그렇게 보기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법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무적인 부분을 조금 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헌법재판관 내부에 있는 이 8명의 재판관이 서로가 이런 뭐 정무를 논의하는 그런 서로의 그 신뢰 체계가 존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법리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할 때 그 원칙대로 하자 그 주장을 할 때 그 힘이 제일 세집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뭐 그 정무 고려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원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그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런 가운데 아시겠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헌재가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발표하겠다고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총리 탄핵 심판 예고를 하면서 민주당이 약간 이제 야구에 비유하자면 헛스윙을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그 한 총리 선고일 지정과 상관없이 이미 헛스윙을 한 거다. 그 이전에요? 예, 그러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이거는 헛스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분명히 헛스윙 될 거야. 아니까 계속 저울질만 하고 겁만 주고 실제로 실행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 이제 복귀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괘씸죄 차원에서 한번 탄핵하겠다. 이거밖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제가 보기에도 뭐 그러니까 좀 그 헌법적인 부분에서 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런 거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탄핵을 그렇게 남발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진짜 필요한 때를 위해서 남겨놨더라면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뭐 탄핵 소추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한다거나 뭐 특히 뭐 국민의힘 쪽에서 딱히 이렇게 막 비판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너무 헛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잘한 건에
예, 이제 뭐 제대로 지금 탄핵을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와서는 뭐 이 카드를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은기 대변인도 오판이라고 봅니까? 뭐 보기에 따라 그 표현을 헛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수 입장에서 유인구 혹은 뭐 몸쪽 바짝 붙인 뭐 공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난주였나요? 탄핵 안 할 거라고 아마 여기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위협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협구? 예,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탄핵하는 게.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뭐 방송을 봤는데 이재명 대표랑 정규재 주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비슷한 비판하니까 뭐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지층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적당히해서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좀 수위가 세지는 것 같아요. 탄핵해버리겠다. 혹은 뭐 저는 실언이라고 봅니다만 몸 조심해라. 이러면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기시키는 차원의 위협구라고 보지 실제 탄핵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이 기간 언제 하겠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불필요한 빈볼. 그러니까 이런 몸쪽 위협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정면 돌파로 스트라이크를 넣으면 되지. 뭐하러 몸쪽 위협구를 던집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여론상으로도 민주당이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지금 여론에서 제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놓고 보면은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3주째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4%포인트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0% 3주 연속입니다. 국민의힘이 36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5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도에서 못마땅했던 것은 줄 탄핵 이거거든요. 분명히 그 물줄 탄핵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한 거, 선포를 한 것도 이제 못마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상목 권한 대행을 또 민간국가 이야기 나오는데 한다. 그러면 이게 자충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돌아오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몸쪽 위협구 빈볼은 불필요하다. 네. 최상목 대행 탄핵 관련해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한 총리 탄핵도 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탄핵 조급증 때문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여당이 그렇게 한덕수 먼저를 노래했는데 막상 먼저 한다는 불안감 느끼는 것 같다. 자, 한덕수 탄핵은 애초에 총리직에 대통령 권한 대행직 짬뽕시켜 탄핵한 거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의견도 주고요. 민주당 국정마비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긴 30번째 탄핵 채워야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상목이 잘했냐? 헌재 결정도 대놓고 안 따르는데 이런 최상목에 대한 비판 의견도 주셨어요.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부터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상목 탄핵안은 우원식이 상정 안 할 거라서 어차피 실현 불가능.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지금 24일로 그 판결 선고에 서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던진 위협구에 정작 위협을 당한 사람은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족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시 또 뭘 이제 반증해 주느냐. 과거에는 이 재판 심리를 하는 걸 보면 민주당하고 문영배 권한대행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싱크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이 싱크로가 깨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미루거나 위협구라고 알고 실제로 안 할 거라고 하면 계속 총리의 선고를 미뤄도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는 이미 민주당이 어떤 그 헌법재판관들하고 그런 그 네트워크가 깨져 있다. 원래 네트워크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깨졌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각하를 주장하는 쪽이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결 선고 문제 때문에 일종의 협상력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처리하는 베스트한 솔루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각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속보가 하나 왔는데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한다. 뭐 그 얘기가 속보가 하나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실익도 없고 그런데 굳이 왜 할까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왜 그러냐면 대통령 이를테면은 탄핵 관련해서 빨리 결론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 결론을 빨리 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자꾸 로드를 거는 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정무적으로도 뭐 탄핵 남발 꼭 저는 그게 탄핵 남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탄핵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민들의 인식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인식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 한총리 선고 예고 나오긴 했지만 탄핵안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다. 그런데 지금 속보에는 오후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 현상을 이제 그 야구 공에 많이 비유를 했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쪽 위협구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그럼 퇴장해야 하는 건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여론상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민주당이 더군다나 지금 탄핵 소추가 계속 이어진 것에 대해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제가 분석했듯이 정당 지지율상으로도 갤럽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국민들은 오히려 아까 우리 댓글에 게시판에 올라온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비판적인 것과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일 텐데 잘 납득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설마 이 속보가 오보일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지금 오늘 오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댓글에 민주당이 같은 말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탄핵 발의한 건가?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래도 여전히 괘씸죄 적용이라고 저는 그만큼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좀 힘들게 했다. 예, 그거죠. 그렇게 우리가 위협도 하고 말이 뭐 어르고 달래고 이랬는데도 끝까지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이런 사람을 그냥 놔도 이건 절대 안 되지.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그 오만감도 좀 묻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만함.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대통령 다 되셨잖아요. 지금 예. 행보 보면. 민주당도 지금 거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오만함도 상당히 지금 이번 탄핵 추진에는 좀 작동을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민주당이 유리한 일인지 유리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정무적으로는 그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권한 대행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대놓고 위반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뭉갤 때 이걸 대체 우리 제도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냐. 그럼 적당히 경고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뭐 다음에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탄핵으로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선들은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발생했던 거거든요.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야당에서 탄핵을 남발하거나 이게 왜 있냐면 선들이 다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가적인 게 한 측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민들한테 충분히 퍼지고 알려지고 설득이 되고 야 저건 탄핵할 수밖에 없겠네까지 가야 하는데 서두른다는 인상을 좀 주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탄핵한다는 느낌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보강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별책부록에 너무 힘을 이렇게 쏟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약간 위헌적인 행위들이 왜 어디서부터 유발이 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그 결정적인 위헌 행위 때문에 파생된 문제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본질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지금 탄핵 결정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자꾸 그 별책 부록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목 대행한테 현행범이라고 하고 몸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아니, 돼 있는 느낌이. 지금 이 수는 무슨 수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수예요. 자진 사퇴. 예, 발의를 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 본인이 뭐 사퇴를 할 것처럼 저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의까지 가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까. 사퇴하면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이 어쨌든 중간에 가서 철회는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뱉은 말의 효과는 동일하게 살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결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